자, 대선 때 온갖 정책이 난무하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자영업자를 정책으로 어떻게 살려주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벌도 지가 알아서 살지 왜 재벌을 위한 정책은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를 완화해라, 규제는 암덩어리다. 저는 박 대통령이 그런 말 할 때 좀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냐. 규제는 암덩어리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제는 착한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제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규제는 오히려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뜯어먹기 위해서 일부러 해제하지 않고 있는 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잘 구분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정도로 이야기해야 될 문제를 규제는 암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요. 누가 법과 제도를 악용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악용을 했겠습니까? 재벌들이 많이 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야생의 정글에 내버려져 있는 일종의 토끼나 한마디로 연약한 사슴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고 대다수는 잡아먹힙니다. 5년의 성장 확률이 20%도 안 되는 사람이 자영업자고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자영업자가 치킨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중에서도 직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거시경제 충격 때 부도 확률이 높아진다. 국가의 이 전체 경제가 기울어져 갈 때 제일 먼저 망하는 것은 자영업자다. 1인 자영업자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가 먼저 등 터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빠르게 이렇게 흡입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금융권 가서도 돈을 구하기 어려워서 대부 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한양대 교수와 한 연구자가 학술지 주택 연구에 이렇게 실은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위험평가 연구 논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진창하라는 교수와 연구인자가 2014년 금융복지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자료를 이용해서 거시경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성장률이 하락한다든지 또 환율이 올랐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 국가의 어떤 경제적 충격이 IMF라든지 또 금융위기처럼 외환위기처럼 외부 충격적 요소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하는 이 테스트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임금 근로자와 직원을 둔 자영업자, 직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 이 세 개 집단의 부도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했던 거시경제 충격은 지극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그 요소, 팩트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소득 감소. 요즘 가구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하나는 미국의 이 FRB 연준의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한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소로 소득,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 이렇게 해서 소득과 주택 가격의 변동은 일본의 장기 불황 시기를 금리 변동은 지난 3년치 2012년부터 2015년을 기준으로 금리를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한 일본의 장기 불황 시기는 97년부터 2006년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집을 맡기고 잡히고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로 한정을 했는데요.
1인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은 27%에서 46.7%,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9.8에서 31.2%, 임금 근로자는 15.7에서 25.9%의 부도 확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가 부도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이들이 재무여력, 즉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신용평가 KIS라는 거기에 분석가가 쓴 보고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 은행권 대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자영업자는 빌리는 돈은 사실상 가계 대출로 볼 수 있는데요.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런 개인 사업자 대출의 위험도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이런 가계대출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 생활자보다 월급 받는 사람보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소득 흐름이 불규칙해서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는 원리금 상환 능력의 잣대라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임금 근로자보다 떨어지고 담보자산인 비주택 부동산의 가격 변동 민감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지난 2016년 말에 자영업자의 대출이 520조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를 넘었다,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 480조보다 40조가 더 많았습니다. 자, 현행 통계상 자영업자의 대출 일부가 기업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영업자의 대출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도 훨씬 높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로 직장에서 쫓겨놓은 사람들이 생계형 자영업자로 전락해서 한마디로 이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자영업을 겨우 하고 있고, 그 중에서 1인 영세 사업자들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인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국면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상당한 부분 지금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이렇게 잡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매출이 떨어지니까 은행에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대출을 거부해서 자영업자들이 캄캄한 절벽에 내몰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자, 3, 4년 전부터 이 재래식 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줄었고, 한 이불 가게를 한 30년 한 자영업자는 하루에 70만원을 팔다가 이제는 하루에 20만원 파는데 작년에는 적자가 났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은행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한때 장사 잘 될 때는 VIP 해주던 은행이 자신을 외면했다. 카드사에 가서 돈을 좀 빌리려니까 금리가 11.5%다. 주택담보대출한 것도 있는데 상환이 걱정이다. 몇 년 전에는 돈을 빌려가라고 홍보하더니만 이제 갚아야 될 돈도 걱정이고 어찌 살아야 되나 이 캄캄하다. 그래서 경기도의 한 재래식 시장을 소개를 했는데, 90년대는 점포가 1000개가 있던 재래식 시장이 이제 259만 드문드문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참 성장하던 시기에 이렇게 가게를 열어서 애들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키고 집도 사고 했던 분들이요, 이제는 온종일 가게를 지키지만 손님 하나 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시장 골목에는 자영업자 환영 영세상인 가능이라고 하는 대부업체 광고지만 냅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신용카드사에서 하는 장기 카드 대출을 이용하기도 한다는데요. 여기 이불가게 사장님도 1,700만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11.5%랍니다.
그러니까 4% 은행 이자로 빌리다가 하루아침에 3배를 더 줬는데요. 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난 달은 이렇게 빌려서 메꿀 수밖에 없다라는데, 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이분은 5천만 원을 받았고 금리가 4.2%,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주택담보대출로 2억 5천만 원, 금리가 연 4.5%랍니다. 이걸 빌렸대요.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은 급하면 집을 막 잡히고 대출을 받는데, 결국 이 주택담보대출 또한 자영업자의 이 사업비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한테 등장한 것이 일수입니다. 제가 옛날에 좀 젊었을 때 손에 이렇게 줄을 달아갖고 끼고 가는 까만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어른들이 저보고 그런 가방 들고 다니지 말아요. 그럼 핸드폰 넣어놓고 지갑 내놓고 딱 안성맞춤이라서 큰 가방은 무겁고 불편하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일수쟁이 같아. 그러고 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시장에 가면 오후 한 너댓 시쯤 되면 꼭 시장에 가게마다 한 바퀴씩 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수쟁이라는 거죠. 자, 목돈을 빌리고 상당히 높은 이자를 매일 갚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설, 한마디로 사채업자가 일수쟁이죠. 자, 충북의 한 소도시에 있는 빈대떡집 주인은 오후 5시만 되면, 여기도 5시로네요, 일수업자들이 찾아온다. 현재 3곳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김씨는 매일 13만원, 6만 5천원, 6만원 이렇게 25만 5천원을 3명의 일수업자들한테 건넨다는 겁니다. 영화 로키 보면 로키도 그 일수쟁이였어요. 하루 매출이 20만원도 나오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 일수가 이제 못 내고 밀리죠. 그러면 스트레스에 가슴이 터질라 한답니다. 일수 못 내면 또 일수 연체됩니다. 자, 이 김씨는 어쩌다가 이래 됐냐. 작년 7월에 치킨집을 열었다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 열었는데 조류독감 생기고 장사 안 돼서, 너무 안 돼서 이렇게 망했는데, 신용카드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부부가 전부 신용불량자가 됐답니다. 카드 대출 못 막았으니까. 같은 자리에 치킨집 간판을 내리고 빈대떡집 간판을 올렸는데, 자, 요즘은 갈아놓은 녹두루가 사흘을 못 견뎌 버려지기 일수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이 빈대떡은 녹두로 만드는데 팔려야 되는데 갈아놓으니까 손님 왔을 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갈아놓고 손님 오면 이렇게 주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한 명뿐인 알바생도 지난달부터 그만뒀다. 월세 160만원짜리 가게에 부부가 새벽 2시까지, 빈대떡은 술집이니까 일을 하는데 신용카드도 못 만드는 김씨 부부한테 가게 앞에 날마다 대부업체에서 이 전단지를 뿌렸답니다. 그래서 처음 200만원을 빌린 게 1800만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일수업체는 공정수수료, 연체금을 대출원금으로 돌리는 꺾기. 자, 내가 이 연체를 예를 들어서 매일 찍어야 되는 연체를 5만원씩 해서 못 갚았다 하면 그건 이제 원금이 돼봅니다. 한 달쯤 지나면.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35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한 100만원을 못 갚아 하면 원금이 100만원 늘어나고 또 원금에 대한 이자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재대출 때 원금 제하기 명목 등으로 돈을 떼갔다. 그래갖고 빌려서 또 빌린 거 갚아라. 이러면 처음에 200만원 빌려놓고 200만원이 이제 갚으려면 한 400만원 되면 이제는 500만원 빌려라 해가지고 400만원 떼가고 100만원 빌리 간 걸로 해라. 그러고는 또 일수 찍을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씨는 대출금리도 이제는 계산도 못하겠대요. 이게 도대체 몇 프로짜리인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대부업체가 필요악이라는 거죠. 금리가 엄청 높은데 급할 때 빌려주기는 한다는 겁니다. 왜? 딴 사람들은 빌리지를 못하니까. 보통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수 대출로 몰리면 그때야말로 이제 자영업 막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좀 있으면 완전히 일수 못 갚아서 이제 나자빠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한 충북대 교수가요,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통시장 자영업자 300명을 조사하니까 절반인 48%가 사금융 사채 쓰고 있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답니다. 자,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이 월등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한국신용정보에서 분석한 걸 보면 대출 총액은 4년간 은행에서 44.5, 비은행에서는 57.4%가 증가했는데 아까 말한 일수쟁이 대출 같은 거 이런 이 고리 사채는 비은행권에도 잡히지가 않죠.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공식적으로는. 지금 한국 대부금융협회가 2015년에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내 성인 중에서 33만 명이 10조 5천억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걸로 추정됐고 평균 대출금리가 연 114.6%에 달했다. 100만 원을 빌렸다 하면 214만 6천 원을 갚아야 된다. 1년에. 자, 이용 목적은 사업자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가계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이었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사금융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걸 못하게 해요. 빌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빌리는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몸 빠져나오고 결국은 망가져 버립니다. 자, 오늘 이 영세 자영업자, 1인 영세 자영업자가 부도 확률이 가장 높다.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520조까지 갔다. 자, 매출이 떨어지니까 은행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을 거부해버렸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부 사업한다고 빌린 게 많다. 그리고 결국은 일수로 내몰려간다. 자, 아무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영업자는 알아서 살아라 하는 세상이지만 적어도 사채는 못하게 해야 되고 정부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 대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겁니까? 자, 이대로 방치하면요, 우리나라 실질로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 그 가족까지 합치면 1000만 명도 훨씬 넘어갈 건데 국민의 5분의 1, 아니 1000만 명이 뭡니까? 제가 볼 때 1500만 원 될 거라고 봅니다. 해당되는 가족까지 합치면. 이거 방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